아니, 제 남편이 죽었다니요. 말이 안 되잖아요. 당신의 남편은 국가를 위해 목숨을 바친 영웅입니다. 그러면 저랑 제 자식들은 어떻게 살아가라는 거죠? 사람은 누구나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라면 어떠한 희생도 마다하지 않죠. 오늘 소개해드릴 사연은 고향에 있는 자신의 두 딸을 위해 아픈 몸을 억지로 견뎌가며 한국에서 돈을 벌었다는 우크라이나 여성의 경험담입니다. 그녀는 자신이 보내는 돈으로 자식들의 인생이 달라질 수 있단 사실을 깨닫게 되면서 병원에 가는 일조차 자신에게는 사치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하는데요. 그 결과 참을 수 없을 만큼 극심한 통증에 쓰러지고 나서야 주변 사람들의 도움으로 병원에 오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녀는 이렇게 아팠던 경험 때문에 한국에 큰 고마움을 느끼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과연 그녀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우크라이나 여성의 사연입니다. 감동 시작 애청자 여러분, 영상 시작 전 좋아요와 불우이웃을 위해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에서 지내고 있는 우크라이나인 마가레타 페리슈일라고 해요. 한국 이름은 발음이 비슷한 박리사예요. 우크라이나의 한 작은 마을에서 살고 있던 저는 남편과 두 자녀를 둔 평범한 가정주부였습니다. 남편이 사고로 세상을 떠나기 전까지만 해도 말이에요. 그가 떠난 후 저는 너무나 힘들었지만 한국에서 다시 정착해 생활을 이어갈 수 있었는데요. 지금의 평화로움과 행복이 오래 유지되길 바라면서 지내고 있어요. 제가 그에게 시집을 갔던 건 아주 오래전 일이에요. 우크라이나에서는 어린 나이에 시집가서 가정을 떠나는 것이 일반적인 문화였거든요. 그러나 그 중에서도 남편과 일찍 사별하거나 이혼을 한 여성들은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아요. 저 역시 그런 여성 중 한 명이었고요. 남편이 전쟁에 끌려가 갑자기 세상을 떠나게 된 건 정말 갑작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의 죽음으로 인해 저를 비롯한 두 딸 모두 큰 충격을 받았으며 그날 이후로 전 깊은 슬픔과 고통 속에서 묵묵히 두 아이를 혼자서 키워야만 했죠. 저는 이제 더 이상 남편의 지원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에 깊은 아픔을 느끼며 살아가야 했습니다. 두 딸은 아버지의 존재를 계속 그리워하며 자꾸만 아버지가 돌아올 거라는 말을 하곤 했는데요. 이럴 때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저 눈물을 흘려야만 했어요. 이곳저곳 발품 팔러 다니면서 제 몸은 성한 곳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병원에 내원하기엔 돈이 부족한 상황이었죠. 항상 돈에 쪼들리면서 살았거든요. 아이들은 한창 성장기인지라 계속해서 배고파하는데 음식을 사 먹일 돈이 없었어요. 그러니 병원 갈 돈은 제게 사치였죠. 하지만 그 어려움 속에서도 엄마로서 끊임없이 아이들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아빠의 목까지 아이들에게 희망과 사랑을 전하며 늘 어려움을 극복하려고 했죠. 이러한 노력 끝에 두 딸은 아빠가 사고로 세상을 떠났다는 사실을 차차 받아들이더군요. 이후 저는 자식들의 미래를 밝게 이끌어가기 위해 힘썼습니다. 그때 남편의 동생은 대학을 졸업하고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워 우크라이나를 떠나 한국으로 갔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또한 그는 제게도 한국에서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알려주었죠. 어려운 결정이었지만 저는 딸들을 위해 우크라이나를 떠나 한국으로 가기로 했습니다. 그놈의 돈 때문에 매일을 전전긍긍하며 살았거든요. 저는 그것이 너무나도 지겹고 불행했다는 말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서 돈을 벌 수 있다는 소식에 희망을 품고 곧장 한국으로 떠나기 위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한국에 가기 위한 여정은 꽤 험난했습니다. 일하기 위한 비자를 받기 위해 한국 대사관에 오가며 시간을 보내야 했고 한국에 갈 수 있는 수준의 한국어를 구사하기 위해 매일 새벽까지 잠을 자지 않고 공부를 했습니다. 낮에는 일을 하고 저녁에는 아이들을 돌봤으며 새벽에는 부족한 머리로 한국어를 읽고 쓰는 일을 반복했죠. 비자를 받는 일도 쉽지는 않았습니다. 한국 대사관에서 비자를 받기 위해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면서 저는 그들과 상당한 갈등을 겪어야만 했어요. 대사관에서는 제가 구비한 서류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계속해서 추가 서류를 요구했는데요. 이에 전 한국 대사관을 오가면서 추가 서류를 준비했었지만 반복되는 이런 상황에서 조금은 지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두 딸을 생각하며 한국에 가는 것만이 유일한 답이라는 생각에 정신이 바짝 들더군요.
새벽까지 버티며 악착같이 공부했던 시간들도 하나둘 떠오르고요. 그래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다시 한국 대사관으로 가서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고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끈기 있게 노력했어요. 그리고 다행히 한국에서 일할 수 있는 비자를 받게 되었죠. 저는 한국에 오기 전에 우리 아이들을 부모님께 맡겨야 했습니다. 언제나 두 딸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키워왔기 때문에 두고 가는 입장에서도 너무나도 슬프고 가슴이 미어졌어요. 저는 언제나 자녀를 생각하며 제 모든 것을 바쳤고 이번 이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이들이 부족함 없이 자라기 위해선 제가 일을 해야만 했고 우크라이나에서 버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으니까요. 이별 당일 저는 두 아이들의 고사리 같은 손에 자작나무 가지를 쥐어주면서 이것을 가지고 있으면 엄마가 항상 함께하는 것과 같다고 전해주었습니다. 아직 너무나 어린아이들을 두고 가는 건 저 역시 마음이 편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두 딸도 마찬가지겠죠. 어머니 역시 제 말을 들으면서 애써 눈물을 참아내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은 이러한 이별을 아직은 이해하지 못한 채 저를 향해 행복한 표정으로 웃고 있었죠. 저는 마지막으로 저희 손을 아이들의 머리 위에 얹으며 마지막 인사를 하곤 떠나야만 했습니다. 나중에 어머니로부터 들은 말로는 이별 후 몇 시간 동안 엄마를 그리워하며 울었다고 하더군요. 자작나무를 꼭 진 채 말입니다. 저 역시 그 자작나무 가지를 여전히 가지고 있어요. 한국에 도착하기 전에도 진을 다 빼버렸지만 시작이 반이다라는 말을 가슴속에 새기며 다시 에너지를 충전했는데요. 하지만 비자를 취득하고 나서도 한국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 위해 많은 어려움을 겪어야 했어요. 처음에는 언어와 문화 차이로 인한 어려움 그리고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새로운 직업으로 일을 해야 했기 때문에 일에 대한 불안감도 컸습니다. 또한 근로자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이해하지 못해서 정확한 정보를 얻는 것도 어려웠어요. 하지만 이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끈기와 열정을 가지고 그저 묵묵히 일했습니다. 처음에는 한국어를 배우는 것도 힘들었지만 일을 하면서 끊임없이 연습하고 발전해 나갔어요. 그 결과 저는 한국어로 원활하게 대화할 수 있게 되었고 업무 능력도 향상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겪은 어려움을 이겨내면서 놀라운 것들을 발견하게 되었는데요. 한국에서는 지원과 협조가 서로 다른 사람들 사이에서 일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역시 선진국이다 싶었죠. 또한 한국에서는 여성들도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고 가족의 일부로서 사회에서 존중받는 문화였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사기를 잃지 않고 열심히 일할 수 있었답니다. 제가 처음에 배정받아 일한 장소는 지방에 있는 어느 농장이었어요. 아무래도 몸을 쓰는 작업이 많아서 힘들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나쁘지 않더라고요. 한국에서의 일이 쉬운 건 아니었지만 우크라이나에서 워낙 힘들게 일하고 공부하며 아이들을 키우다 보니 오히려 한국에서의 일은 쉽게만 느껴졌던 것 같네요. 그런데 제가 한국에서 돈을 벌면서 느낀 것 중 하나는 한국에서는 몇 푼 되지 않는 돈이지만 우크라이나에서는 그것이 엄청나게 큰 돈이라는 사실이에요. 이것을 깨닫고 나서는 제가 쓸 돈도 아껴가면서 두 아이들에게 보내기 시작했죠. 그 결과 아이들은 맛있는 간식도 사 먹을 수 있게 되었고 제가 없더라도 우크라이나에서 행복한 생활을 보낼 수 있게 됐습니다. 그땐 정말 한국에서 일하기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일의 강도도 그다지 세지 않고 사람들도 친절하니 진작 올 걸 그랬다 싶었죠. 그래도 생활과는 별개로 돈을 모으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다고 자식들이 배부르게 먹는 걸 보니까 자꾸 더 큰 돈을 보내주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최대한 혹독하게 저를 몰아세우며 돈을 모았습니다. 밥 먹을 때도 가장 저렴한 식단을 구성해 돈을 아꼈고 아르바이트 자리라도 생기면 새벽이라도 나가 일을 하면서 돈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최소한의 생활비만을 남긴 채 모두 아이들에게 돈을 보냈죠. 물론 부모님의 통장으로요 하지만 가끔은 너무 힘들다는 생각이 들어서 좌절감에 빠진 채 우울한 시간을 보낸 적도 있었는데요. 그럴 때마다 저는 아이들과의 행복한 미래 하나만을 생각하며 억지로 버티고 또 버텼습니다. 그런데 너무 치열하게 살아와서였을까요? 어느 순간부터 심한 복통과 메스꺼움이 저를 괴롭혔습니다. 우크라이나에 있을 때부터 너무 몸을 혹사했기 때문에 아마 몸에도 한계가 왔던 것 같아요.
시간이 지날수록 속이 자꾸 아프고 더 심해지면서 서 있기도 힘들 정도로 혹독한 통증이 느껴졌죠. 저는 돈 때문에 병원에 가는 것이 두려웠어요. 우크라이나에서도 비싼 병원비 때문에 질병이 생겨도 병원에 가는 게 어려웠거든요. 그런데 한국의 물가를 생각해보면 한국의 병원이 얼마나 비쌀지는 도저히 가늠이 가질 않았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아픈 증상에 시달렸고, 아무리 생각해도 심각한 병처럼 느껴졌지만 당시 제게는 아이들에게 보내는 돈이 더 중요했죠. 그렇게 치료도 받지 않은 채 우크라이나에서 가져온 진통제를 먹어가면서 억지로 버티고 일만 했어요. 물론 계속해서 일하기 위해서는 제 건강을 우선시해야 했고, 그것이 현명한 선택이겠지만 당시 제게는 그런 판단을 할 여유도 없었고 오로지 아껴야 한다는 생각만 들었거든요. 결국 저는 그것이 자연히 사라지기를 바라며 애써 아픈 증상을 무시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무리한 것인지 하루는 작업장에서 쓰러지고 말았죠. 이때 저의 한국인 사장님은 무언가 잘못되었음을 알아채고 제 건강에 대해 물었습니다. 저는 그가 이 일로 저를 해고할까 봐 주저했지만 사장님은 끊임없이 저를 설득했어요. 결국 저는 증상에 대해 솔직히 이야기했고 사장님은 병원에 가는 것이 좋겠다고 결정 내렸죠. 저는 그 돈을 아이들에게 보내는 데 쓰고 싶다며 극구 부인했지만 그땐 정말이지 죽을 만큼 아팠기 때문에 결국 병원에 갔고 저는 심각한 급성 간염이 진행 중이라는 이야기를 듣게 됐습니다. 그리고 당장 치료를 받지 않으면 심각해질 거란 말도 들었어요. 하지만 저는 병원비가 걱정됐고 의사에게 치료비를 감당할 수 없다는 말을 하려던 순간 함께 병원에 갔던 사장님이 제게 말했습니다. 자신이 대신해서 모든 치료 비용을 지불해 줄 테니 걱정 말고 진료를 받으라고요. 저는 너무 큰 호의를 쉽게 받을 수 없었지만 사장님은 엄마가 아파서 되겠냐며 아이들은 돈보다 건강한 엄마가 더 필요하다고 저를 설득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비용 걱정 없이 필요한 치료를 받을 수 있었어요. 저는 사장님의 호의에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일로 인해 한국에 대해 놀란 것이 하나 있어요. 알고 보니 한국에서는 저렴한 병원비와 건강보험 제도가 존재했죠. 한국이 우크라이나보다 훨씬 선진국인데 오히려 병원비는 훨씬 저렴했습니다. 그리고 치료를 받으면서도 한국 병원의 훌륭한 의료 서비스에 감동을 받았어요. 물론 한국에서의 병원비가 우크라이나에 비해 저렴하다는 것에 놀라움을 느꼈지만 무엇보다 적은 돈이든 큰 돈이든 서슴지 않고 자신이 대신 비용을 지불하겠다고 해준 사장님에게 가장 큰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몇 달이 지나고 저는 이제 완전한 건강을 되찾았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사장님에게 받은 병원비를 갚아야겠다고 생각했어요. 한국에서 오래 일하면서 저도 이제 여유가 생겼거든요. 그러나 사장님은 저에게 병원비를 갚을 필요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 돈으로 다음에 아플 때마다 꼭 병원을 찾아가라고 말해주었어요. 그의 사려 기쁨과 애정에 전 진심 어린 눈물을 흘리며 감사의 말을 전할 수밖에 없었죠. 지금은 꽤 안정된 삶을 살고 있지만 저는 여태껏 했던 경험에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끈기와 열정 또한 인내와 배려의 중요성을 깨달았죠. 저는 사장님의 배려와 도움 덕분에 한국에서 성장할 수 있었고 건강도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돈보다 건강한 엄마가 더 필요할 거라는 말이 아직도 잊히지 않네요. 돈에 사로잡혀 바보 같은 선택을 했던 제가 후회스럽습니다. 아마 사장님이 아니었더라면 지금 이런 글도 적지 못하고 아픈 몸 때문에 아이들까지도 힘들게 하는 엄마가 되어 있을지도 몰라요. 한국에서 더 안정된 일상이 찾아온다면 그땐 부모님과 아이들을 한번 초대할 생각입니다. 이곳에서 아이들에게 더 멋진 세상이 존재한다는 걸 보여주고 싶거든요. 제게 큰 깨달음을 준 사장님과 우리 가족을 살려준 한국에게 늘 감사함을 느끼고 있어요. 여러분은 이번 사연을 통해 어떤 것을 느끼셨나요? 한국에서 일하면서 아이들과의 행복한 미래를 꿈꾸고 있는 우크라이나 여성 박리사 씨의 경험담이었습니다. 몸이 아픈 와중에도 병원에 가지 않고 버틸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자식을 생각하는 그녀의 모성애 때문이었는데요. 아이들을 위해 먼 나라 한국까지 왔던 그녀는 한 푼이라도 더 아끼려다 보니 도저히 병원비에 돈을 쓸 여력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한 가지 몰랐던 사실은 우리 한국의 병원비가 그녀의 생각보다 훨씬 저렴했다는 점인데요. 요즘은 한국에 비자를 받고 입국하는 외국인 근로자는 모두 의료보험에 가입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렇다 보니 그녀가 병원에 가더라도 우크라이나보다 뛰어난 의료 서비스를 제공받으면서도 오히려 더 값싼 병원비의 치료를 받을 수 있는데요. 또한 그녀가 경험한 감동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그녀가 일하고 있었던 농장의 사장은 형편이 어려운 그녀를 위해 기꺼이 병원비를 지원해 줄 만큼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었는데요. 이렇듯 따뜻한 사람들이 그녀의 주변에서 함께하고 있다고 하니 앞으로도 그녀는 한국에서 행복하게 잘 살아갈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박리사 씨가 꼭 한국에서 목표한 바를 이루고 자녀들과 행복한 미래를 마주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사연자분께 전해드릴 댓글도 남겨주시면 전달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더욱 감동적인 다음 사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대치동에 있는 어느 고등학교 비명과 환호가 섞여 있는 소리를 따라가던 외국인들은 이내 피 터지게 주먹을 주고받는 고등학생들의 분위기에 둘러싸입니다. 폭력 사태에 휘말리고 싶지 않아 도망치려는 외국인들은 어느새 유혈 사태의 한가운데에 놓여 있었고 더 이상 도망칠 수 없는 답답함에 어쩔 줄 몰라 하는데요. 대체 이들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핀란드에 있는 고등학교의 배드민턴 클럽 코치인 오로치 크리스티나입니다. 저희 배드민턴 클럽의 단원들 경기력이 최근에 저하되고 있었기에 저는 코치로서 어떻게 하면 더 나은 플레이를 할 수 있는지 그 방법을 모색하다가 다양한 스타일의 플레이 방식을 선수들에게 경험시키기 위해서는 다른 나라와 한번 대결해야 한다고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확실히 핀란드 안에서만 치러지는 내부적인 경기로는 결국에 우리끼리만 치열하게 경쟁하는 것이라 한국과 같은 뛰어난 플레이 스타일을 가진 나라와 맞닥뜨리게 된다면 상당한 어려움이 뒤따를 것이 분명했던 것입니다. 요새 제 동료들 대부분은 K-팝을 즐겨 듣고 한국 영화에 아주 그냥 빠져 살고 있는데 저는 왜 항상 하라는 배드민턴은 치지 않고 한국 영화나 보고 있느냐고 나무라곤 했는데요. 제 동료는 알고 보니 한국 영화가 아니라 한국에 있는 배드민턴 경기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동료와 함께 한국의 배드민턴 경기를 지켜보면서 한국인들이 얼마나 배드민턴에 대해 열망을 가지고 있는지 깨달으며 한국의 정신을 알아볼 수 있었는데요. 언제부턴가 저희 팀 내 분위기는 와해되고 있었고 공부나 하지 뭘 배드민턴을 치냐 하는 식의 이야기가 맴돌곤 했기에 한국에 대해 저는 관심도 없었고 아는 것도 없었지만 배드민턴에 대한 열망을 한눈에 알아보자마자 한국에 가서 좋은 경험을 하고 온다면 분위기도 결집될 것이고 배드민턴에 대한 흥미가 팀 내에 물씬 감돌 것이 분명해 보였습니다. 그리하여 저는 한국과 배드민턴 친선 경기를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기 시작했는데요. 한국과의 친선 경기를 통해 다국적인 플레이 방식을 살펴보는 계기를 가질 수 있다고 저희는 확신하기도 했습니다. 알아보니 실제로 한국의 배드민턴 실력은 세계에서 위상을 떨치고 있는 수준이었고 저희는 좋은 경험을 할 수 있으리라는 생각을 고착화시킬 수 있었답니다. 동료 중 한 명은 어째서 후진국인 한국으로 가느냐며 한숨을 쉬었는데요. 저는 한국이 다름 아닌 선진국이라고 강조했고 도대체 어째서 후진국이라는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다고 얘기하며 짐이나 싸라고 말했답니다. 그렇게 한국의 공항에 도착했는데 인천국제공항의 인프라는 현대의 모든 기술이 집합되어 있는 곳 같았습니다. 전체적으로 매우 넓고 조명은 밝았으며 넓은 창문을 통해 내려오는 자연광은 저희들을 까무러칠 정도로 놀라게 했답니다. 구석구석 스며들어 있는 자연광 덕분에 저희는 항상 눈이 부시다시피 했으며 공항을 돌아다니는 내내 또다시 놀라야 했는데요. 바로 안내 로봇 때문이었습니다. 저희는 핀란드어로 질문했음에도 핀란드어를 통해 대답을 해주는 로봇을 보며 핀란드에서 한 번도 본 적이 없다는 생각에 제 동료에게 아직도 한국이 후진국이라고 생각하느냐고 물어보았고 고개를 가로젓는 동료의 모습을 보아야 했답니다. 이런 한국은 확실히 색다른 배드민턴 실력을 갖추고 있을 것이 분명하기에 몇 번 자웅을 겨루다 보면 국제적인 경쟁력을 우리 핀란드가 갖출 것을 저희는 여기서부터 확신할 수 있었답니다.
저희는 이런 곳에서라면 배드민턴의 경기력뿐 아니라 색다른 문화가 가진 매력에 듬뿍 취하면서 보람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시합에 앞서 호텔에서 숙박을 취하기 위해 저희는 이동했고, 유창한 영어를 구사하는 호텔 직원과 맞이할 수 있었답니다. 처음에 저희는 언어적 장벽에 좌절할 것이 분명하다고 예상했지만 매우 반가운 영어의 등장에 저희는 혀를 내두르며 좋아했고, 한국 호텔의 로비는 전통적인 디자인과 현대적인 세련미가 조화를 이루고 있었기에 저희는 더없이 만족할 수 있었답니다. 저희는 서울의 모든 곳이 보이는 호화스러운 객실을 한국의 배려심 덕에 무료로 숙박할 수 있었는데, 이런 곳에서 숙박하면 돈이 많이 깨질 게 분명했으나 배려심 깊은 한국 덕에 저희는 모든 것을 무료로 제공받을 수 있었답니다. 그곳에서 핀란드에서는 상상할 수조차 없는 아름다운 경관을 보면서 저희는 식사를 하기 위해 호텔의 식당을 찾았는데요. 거기에서는 매콤한 소스가 섞여 있는 한국의 전통 요리인 비빔밥이 등장했고, 입안에서 풍부하게 퍼지는 식감과 맛은 지금껏 핀란드에서 느꼈던 그 어떤 요리들보다도 색달랐고 절로 입가에 미소가 지어지는 훌륭한 맛이었습니다. 한국에 대해 선입견을 갖고 있던 제 동료는 이런 아름다운 맛을 맛보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다며 눈이 커다래져 있었고, 식사를 끝마친 저희는 밖으로 나오면서 한국어와 영어로 모두 표시되어 있는 배려심 깊은 표지판을 보며 또 한 번 감동을 받아야 했답니다. 제 동료 중 한 명은 어렸을 적부터 지독하게 한국 문화에 대해 관심이 많았는데요. 처음에 소개해드렸던 K-팝을 듣는 배드민턴 경기를 지켜보고 있던 동료였습니다. 그 동료는 가벼운 마음으로 이곳에 온 저희와 달리 한국의 문화를 처음 본다면서 아주 놀라워하고 있었고, 지금을 굉장히 소중히 여기고 있는 게 눈에 여실했습니다. 그나저나 지금이 밤인데도 불구하고 밥을 먹고 산책을 나온 저희들의 눈에 보인 것은 아무렇지 않게 돌아다니고 있는 한국인 초등학생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휴대폰을 내려다보면서 편안하게 밤거리를 돌아다니고 있었고, 저희는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며 도무지 혼자 돌아다닐 수 없는 위험천만한 핀란드의 밤거리를 떠올렸습니다. 밤만 되면 핀란드의 밤거리는 거리를 떠돌아다니며 행패를 부리는 노숙자들이 범람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핀란드 정부에서는 돈이 아깝다는 이유로 노숙인들을 전혀 관리해주지 않고 경찰들조차 순찰을 안 도는데요. 하지만 한국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휴대폰만 쳐다보며 강도짓을 당하든 말든 아무렇지 않게 돌아다니고 있었으니 저희로서는 엄청난 충격에 휩싸일 수밖에 없었답니다. 다음 날이 되어서야 저희는 시합이 열리는 고등학교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예상과 다른 고등학교의 풍경에 정말로 경악을 금치 못했는데요. 학생들은 모두 한국인인데도 불구하고 영어를 모국어처럼 능통하게 사용하고 있었고, 피부색이 다르든 말든 저희를 차별하지 않는 개방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이 정도의 환대를 받을 거라고는 기대하지 못했던 저희들은 핀란드에서는 볼 수 없는 뛰어난 개방심을 가진 한국의 학생들에 대해 큰 존경심을 품었답니다. 안전하고 깨끗한 인프라로 뒤덮여 있는 한국은 고등학교마저 모두 선진적인 문물의 냄새로 도배시키고 있었습니다. 또한 모든 물건을 파는 백화점 같은 매점은 물론이고, 학생들의 안전을 책임지는 친절하신 경비 아저씨까지 고등학교 내에서 볼 수 있었는데요. 핀란드는 누가 와서 총기를 휘두르든 말든지 간에 상관하지 않는 낙천적인 모습을 보여주곤 했었기에 저희로서는 한국의 고등학교를 보고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고등학교 내의 모든 계단에는 놀랍게도 미끄럼을 방지해주는 패드가 설치되어 있었기에 저희는 핀란드에서 예산이 아깝다는 이유로 관리도 하지 않아 금이 가 있는 계단을 떠올렸습니다. 그곳에는 간혹 무너져 있는 계단도 있는데 한국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고 모두들 관리되고 있었으니 저희는 놀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동안 이런 국가가 세계 어딘가에 있었다는 사실 자체는 저희로서는 매우 경이로운 사실이었는데, 그 순간 어디선가 들려오는 환호성과 같은 비명에 저희는 까무러칠 정도로 놀라야 했는데요.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바로 떠올릴 수 있었는데 누가 싸움을 벌이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고등학교에 다녀보았다면 아시겠지만 반에서 싸우는 소동이 벌어지면 그것을 알려주는 어떤 학생이 비명과 더불어 싸움이 났다고 떠벌리곤 했잖아요.
저희는 그럼 그렇지 하면서 역시 한국은 후진국이었다는 동료의 말을 들으면서 정말로 싸움이 난 것인지 그 장소로 가보았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그 소리는 싸움을 보고 얘기하는 소리가 아니었고 저희 핀란드인들을 보고 내지르는 소리였습니다. 고등학생들은 저희를 둘러싸고 핀란드에서 출발했다는 고등학생들이 드디어 도착했다며 박수를 치며 반겨주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너무도 황당했는데요. 우리가 찾고 있던 소식이 우리 자체라는 사실을 믿어야 했으니까요. 고지어 벌어지는 환대를 받으면서 저희는 배드민턴장에 입장했습니다. 시합을 시작하기 전 몸을 풀고 있는 한국인 학생들은 모두 날렵하고 동작이 말끔해 보였기에 저희는 당황스러운 마음에 한국 소속인 코치분에게 어떻게 저 정도의 실력을 겸비하고 있는지 물어보았는데요. 한국인 코치는 자신이 10년을 넘게 배드민턴을 배웠고 그 기술력을 모두 알려준 것뿐인데 사실 한국의 모든 고등학생들은 다 저 정도 할 거라고 얘기해 주었기에 저희는 또다시 놀라야 했답니다. 경기가 시작되면서 저희는 속수무책으로 셔틀콕을 바라보기에 급급했고 한국인 학생들은 모두들 빛의 속도로 셔틀콕을 날려보내는 바람에 저희는 혹여나 셔틀콕에 맞아 피멍이 들지는 않을까? 걱정하며 한국인 학생들이 배드민턴을 하는 사이에 저희는 피고를 했습니다. 경기가 끝나고 나서 저희는 셔틀콕에 한 번도 맞지 않았다는 사실에 기뻐했고 승리는 못했지만 그래도 살아남았다는 사실에 흥분되어야 했답니다. 한국의 학생들은 지치지도 않는지 저희를 이기고 나서도 다음 경기를 치르며 웃음을 머금고 있었고 저희는 이미 끝난 경기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힘에 부쳐 숨을 거칠게 내쉬면서 호흡을 고르고 있었답니다. 저희들은 한국인 코치에게 다가가 이들의 실력이 어떻게 이 정도인지 그 비결을 캐물었는데 코치님은 하루하루 열심히 연습한 것밖에 없다고 얘기해 주었기에 저희들은 하나같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우리들에게도 배드민턴 실력을 알려달라고 요구하자 한국인 코치는 고개를 끄덕이면서 문제없을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7일 동안 한국인 코치에게 배드민턴을 교육받았는데 기본적이면서도 놓치기 쉬운 부분에 대한 노하우를 한국인 코치님께서 시원시원하게 알려주시는 바람에 저희는 단기간에 실력을 향상시키는 방법을 터득할 수 있었답니다. 또한 훈련을 마칠 때마다 방문했던 서울의 중심가는 정말로 아름다움의 극치였는데요. 이것이 바로 선진국이구나 하는 느낌을 갖게 해주는 대단한 장관이었습니다. 이렇기에 배드민턴 클럽 내 모든 한국 선수들은 화려한 장비와 깨끗한 훈련장을 갖추고 있는 것 같았어요. 또한 그들은 모두 우리보다도 영어를 더 잘하는 것 같았고 재능까지도 출중했던 것 같았습니다. 저희는 한국에 있는 시간 동안 한국인 학생들과 남매처럼 친해지며 한국에 있는 문화를 관람하고 곳곳에 놓여있는 전통적인 사찰까지 방문했답니다. 그러면서 방문하게 된 한국의 찜질방에서는 은은한 음악이 흘러나와 저희의 피로를 날려보내고 있었는데요. 뜨거운 물부터 차가운 물까지 다양한 온도를 저희는 왔다 갔다 하며 피곤을 녹일 수 있었답니다. 운동으로 다져진 근육이 이완되는 것을 느끼면서 스트레스가 내려가는 것을 체감하던 저희는 찜질방 안에 있는 새신사 덕분에 평생토록 모아놓은 각질이 한 번에 제거되는 경험을 할 수 있었답니다. 그러고 나서 맛보게 된 삶은 달걀과 식혜는 풍족한 맛을 가지고 있었기에 저희는 미각이 자극되는 경험을 하면서 평생토록 잊지 못할 거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었답니다. 저희는 에어컨도 없고 낡은 시설의 흙투성이로 뒤덮여 있는 핀란드의 건물을 떠올리며 이러한 한국의 훌륭한 인프라와 함께라면 세계를 압도하는 배드민턴 실력을 가질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을 할 수 있었답니다. 확실히 한국의 고등학생들은 모두들 시원한 에어컨 바람을 맞으며 맑은 정수기에서 나오는 물을 마시면서 훈련을 받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핀란드의 사립학교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놀라운 인프라에 저희는 핀란드의 고등학교에 관심도 가지지 않는 정부의 태도가 어째서 그 모양인지 이해할 수 없었고 대대적으로 시위를 벌여야 모든 인프라가 개선될 것만 같은 생각에 한숨을 쉬어야 했답니다. 서울의 길거리를 돌아다니면서 저희가 느꼈던 가장 큰 충격 중 하나는 대부분의 자동차와 사람이 다니는 길이 너무나도 명확히 구분되어 있었다는 점이었습니다. 핀란드에서는 보행자가 우선이라는 정책이 있긴 하지만 말만 그럴 뿐
사실상 차나 보행자나 걸어 다니는 길에 구분이 없습니다. 별거 아닌 부분 같아도 이런 자잘한 시스템 하나하나가 국민을 너무나 배려해주고 있었기에 저희는 한국의 깊은 배려심에 뜨거운 눈물을 흘리면서 어느 순간에 맛보게 된 한국의 삼겹살에 후각이 현혹되는 경험을 느껴야 했답니다. 한국의 떡볶이로 저희는 후식을 마무리했는데 쫄깃한 떡과 매콤한 소스는 이루어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폭발적인 궁합이었고 매운맛이 이렇게 맛있는 맛이었는지 처음으로 알게 되었답니다. 저희는 한 입 먹을 때마다 어렸을 적부터 먹어온 전통 음식이었던 것처럼 떡볶이에 완벽하게 적응한 스스로를 돌이켜보며 놀랄 수밖에 없었고 이것을 당연하다는 듯이 흡입하고 있는 한국인을 보며 어렸을 적부터 이러한 것을 당연하게 누렸을 거란 생각에 부러움에 휩싸였습니다. 게다가 편의점 안에서는 더러운 공기와 흩날리는 먼지가 전혀 보이지 않아 핀란드와는 완전히 반대되는 모습에 저희는 공항에서부터 이런 편의점을 보았다는 사실을 도저히 믿을 수 없었고 더욱 놀라운 사실은 대부분의 편의점이 무인 매장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처음에 저희는 아무리 기다려도 직원이 안 보여서 화장실이라도 갔는지 의심했지만 곧이어 발견된 키오스크 덕분에 저희는 기나긴 계산을 끝마칠 수 있었습니다. 한국은 인건비부터 굉장히 절약하고 있었기에 이런 인프라를 갖출 수 있는 것 같았고 남는 인건비로 치안에 집중해서인지 밤에도 다들 안전하게 다니고 있었습니다. 저희 핀란드의 편의점을 보면 항상 직원이 서 있다 보니 인력이 낭비되고 있어 정부가 예산을 치안에 집중할 수가 없다. 보니 밤늦도록 돌아다니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저는 언제쯤이면 핀란드가 한국을 따라잡을 수 있을지 걱정하며 항상 한숨을 푹푹 내쉬었고 이처럼 안정적인 사회 구조를 가지고 있다면 배드민턴은 물론이고 공부까지 제대로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에 결혼을 하여 자녀를 낳게 된다면 반드시 한국에 와서 키워야겠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었어요. 그렇게 저희는 길거리를 돌아다니면서 한국이 가진 훌륭한 시민의식과 따뜻한 마음가짐을 강렬히 느꼈고 아무것도 느끼지 못한다는 동료가 한 명도 없었기에 저희는 하나가 된 마음가짐을 느끼며 단결심이 올랐다는 것을 체감하였습니다. 잠시 뒤에 숙소로 돌아가기 위해 올라탄 지하철 속에서 저희는 또다시 경악을 금치 못해야 했는데요. 핀란드의 지하철 문이 열리면 보통 눈에 보이는 것은 식료품을 팔고 있는 잡상인들인데 한국의 지하철은 그런 사람들이 거의 없이 너무나 쾌적했고 사람들은 저마다 다리를 오므린 채 상대를 배려해주기에 급급했습니다. 어느 친절한 한국인은 저희더러 외국인이냐고 물어보았고 자기가 요새 영어를 공부하고 있는데 실제로 회화를 한번 해보고 나니 정말로 재밌다면서 쑥스러워했습니다. 저희는 너무나 영어를 잘한다고 응수했고 한국인분은 고맙다고 얘기해 주었습니다. 저희는 생각지 못한 소통 덕에 화목하게 지하철을 이동하며 한국이 가진 열정과 사랑에 대해 감탄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돌아다니면서 알게 된 서울의 문화는 그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선진국의 기술력이 집약된 최신식의 그것이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며 우울한 생각을 갖지 않게 된다면 아마도 한국인뿐일 겁니다. 저희는 일주일도 안 되어 핀란드로 돌아갔지만 음식뿐 아니라 예술적인 부분과 배드민턴, 실력이 있어서 세계를 압도하는 한국에 대해 깨닫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었으며 저희들이 가진 한국에 대한 인식을 개선시켰을 뿐 아니라 사고의 지평을 넓혀주는 계기까지 마련했던 것 같습니다. 저희는 한국의 풍부한 역사와 전통 그리고 기술력을 체험하면서 언제쯤이면 핀란드가 한국을 따라잡을 수 있을지 생각하며 핀란드에서 매일매일 배드민턴 실력을 갈고 닦고 있습니다. 그러면 더욱 재미있는 다음 사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응원하는 댓글 부탁드려요. 해운대에서 열린 국제청소년농구대회. 한국의 지원을 받고 도착한 외국인들이 공 튀기는 소리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러는데 웬 농구공이 외국인의 머리를 강타하는데요. 외국인은 엎어진 뒤에 깔깔거리는 소리를 듣습니다. 그러게 왜 돈도 없으면서 한국에 왔냐는 것이었죠. 외국인은 억울한 마음과 함께 바닥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외국인의 입에서 어떤 말이 빠져나오자 한국인들은 일제히 경악을 금치 못하는데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프랑스의 고등학생 세미게일 토마스입니다.
제가 있는 고등학교 농구팀은 대회마다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었지만 우리 지역 내에서만 경기하다 보니 다양한 팀과 경쟁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요. 세계적인 대회에 참가하면 참교육을 당할 것 같았기 때문이었죠. 사실 저희가 지역 내에 있는 대회만 하는 이유는 결정적으로 못 사는 지역에 살기 때문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애초에 공부와 거리가 먼 쪽으로 사람들이 많이 몰렸던 것이고 저 또한 거기에 속하여 농구를 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가난한 이유는 저희 부모님 때문일 것입니다. 부모님은 아주 어린 나이에 결혼을 했습니다. 20살에 결혼하고 저를 낳아주신 아버지는 회사 생활을 하다가 어느 날 해고 통지를 받았는데요. 그러다 보니 수입이 절반 이상으로 줄었고 저희는 어쩔 수 없이 집값이 저렴한 지역으로 이주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저희 가족은 언제나 화목했고 경제적인 부분만 부족했습니다. 그러는데 최근 들어 세계적인 대회에 나가게 되면 어차피 제대로 된 모습을 보여줄 수 없을 것 같다는 불안감과 압박감을 저희 농구팀이 갖게 되었는데요. 팀원들 사이의 긴장감은 나날이 고조되고 팀워크도 점점 이상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답니다. 그러다가 한국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한국은 굉장히 열악한 조건 속에서도 끊임없는 학습을 하여 세계의 모든 나라 사이에 우뚝 설 수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프랑스에는 한국의 노래는 물론이고 드라마까지 유행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 대한 진가를 알게 된 것은 바로 전쟁 다큐멘터리를 보면서였습니다. 그곳에서의 한국은 굉장히 가난한 국가였고 지금의 모습을 비추어 봤을 때 정말 밑바닥에서부터 제대로 시작한 국가가 틀림없다는 생각이 물씬 드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곳에서 농구를 하게 된다면 더없이 훌륭한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 게 분명했던 것이었어요. 그러다가 저희는 외국에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국에 와서 경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한국의 국제적인 지원 활동 시스템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옳다구나 하고 참가 신청을 냈고 기적적으로 합격 통보를 받았습니다. 저희는 얼마나 새로운 시각을 한국이 제공해 줄지 기대감에 설레며 한국행 비행기표를 예약하려는데 저희는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거리가 멀어서인지 너무나도 비쌌던 것이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한국행을 포기해야 하나 생각하다가 비행기표까지 지원해 준다고 하는 한국의 고마운 제안을 알게 되면서 저희는 또다시 놀라야 했습니다. 한국에서는 프랑스인들이 지내는 동안 숙박비는 물론이고 식사비까지 제공해 준다고 말해주고 있었어요. 저희는 이렇게까지 지원을 받아도 되는지 몰라 굉장히 염려스러웠지만 염치불구하게도 모든 지원을 널쭉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한국의 드라마에 관심이 많았던 동료는 역시나 한국은 선진국이 분명했다고 얘기했습니다. 처음 느껴보는 따뜻한 배려심에 저는 감동의 눈물을 흘렸고 먼 나라로 이동하는 저를 탐탁치 않게 여기던 부모님도 그런 국가에 다녀오는 것이라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어서 다녀오라고 얘기하는 것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진짜로 이번 일이 아니었으면 부모님은 한국행을 결코 수락하지 않았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저는 외동딸이었기 때문이었죠. 그렇게 저희는 비행기에 올라탔고 농구 경기가 열린다는 해운대이라는 도시에 도착했습니다. 해운대 근처에는 자연의 풍미가 한눈에도 느껴지는 산맥과 바다까지 아름다운 경관이 수두룩 빽빽했습니다. 그렇게 자연의 미를 갖춘 곳에 편의시설이 곳곳마다 있으니 저희는 꿈에 그리던 상상의 나라에 도착했다는 생각을 확고히 할 수 있었습니다. 잠시 뒤에 저희는 안내를 담당하는 한국인 동료인 민지 씨를 만났습니다. 민지 씨는 한국이 마음에 드냐고 저희에게 먼저 물어보았는데 저희는 고개를 연신 끄덕이며 이렇게 호화롭고 평화로운 나라는 처음 본다고 얘기했습니다. 민지 씨는 해운대의 도심으로 향하기 위해 지하철로 향했는데요. 저희는 지하철을 타자마자 경악하는 마음을 감출 수 없었답니다. 살면서 이렇게까지 쾌적한 지하철은 처음 보았고 어디서도 들려오지 않는 빌어먹을 찍찍거리는 소리가 하나도 없는 이유에 대해 도무지 짐작할 수 없었습니다. 저희 프랑스에서는 하루가 멀다 하고 쥐가 돌아다니고 있었기에 항상 머리털이 삐쭉삐쭉 솟았었는데 한국의 지하철은 어디서도 그런 소리가 들려오지 않으니 이보다 평화로울 수는 없을 것 같았습니다. 게다가 저 멀리서부터 꾸준하게 작동되고 있는 공기청정기를 보면서
저희는 어떻게 저렇게 값비싼 물건을 사람들이 마구 돌아다니는 한가운데에 설치할 수 있는지에 대해 생각해야 했답니다. 그렇게 저희는 한국의 경제력이 얼마나 수준이 높은지 헤아릴 수 있었어요. 저희는 고약한 냄새가 너무 심한 프랑스의 지하철을 떠올리며 한국에서는 숨을 참는 잠수 연습을 지하철 속에서 하지 않을 수 있다는 생각이 너무나 좋았습니다. 지하철의 공기는 물론이고 바닥에 놓여있는 환경 역시 너무나도 쾌적했기에 저희는 가정집 같은 생각을 지하철 속에서 할 수 있었답니다. 게다가 밖에 있을 때는 얼마나 지하철을 기다려야 하는지에 대해 알려주는 전광판까지 친절하게 있었기 때문에 저희는 남는 시간에 무엇을 하며 시간을 보낼지에 대해 체계적인 계획을 세울 수 있어 너무도 편리했답니다. 가장 놀라웠던 사실은 이처럼 놀라운 지하철이 별거 아니라는 것처럼 아무렇지도 않은 표정을 짓고 있는 한국인들이었습니다. 저희는 어떻게 그 어떤 경각심도 없이 이처럼 훌륭한 지하철을 한국인들이 이용하고 있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고 어지러운 마음을 느낄 수 있었답니다. 실제로 정말로 어지러웠고 저희는 공기청정기 앞으로 가서 더욱 깨끗한 공기를 마시며 어지러운 마음을 달래야 했습니다. 한국인들은 노약자들이 눈앞에 보이면 항상 자리를 양보하는 교양 있는 모습을 보였기에 저희는 정말 배운 사람들만 거주하고 있는 국가에 들어왔다는 사실을 체감할 수 있었죠. 저는 3년 전 중국을 떠올려야 했습니다. 돈이 별로 없어 해외여행을 가면서 중국으로 갔었는데 그곳에서 저희는 굉장한 충격을 받았던 것이었죠. 중국인은 민망함을 느낄 정도로 저희를 빤히 바라보았고 강제로 옷을 잡아당기는 것은 그리 놀라운 일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인들은 너무나 교양이 있어 생김새부터가 중국인과 달랐습니다. 그렇게 순조롭게 도착할 줄 알았던 저희는 실수로 지하철역을 건너뛰게 되었는데요. 한국인 동료인 민지 씨는 저희에게 다가오며 실수로 집중을 못하고 있었다고 미안하다고 얘기했고 지하철 어플을 켜면서 머리를 긁적이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휴대폰 안으로 보이는 한국의 지하철 어플리케이션을 보면서 정말 놀라움을 금치 못해야 했습니다. 애플리케이션 안에는 지하철이 언제 도착하는지부터 출발 시작까지 전부 나와 있었기 때문에 프랑스에서는 한 번도 본 적 없는 최신식 시스템이 분명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저희는 지하철 애플리케이션 덕분에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었고 국제청소년 농구 대회가 열리는 곳에 단숨에 향할 수 있었답니다. 저희보다 먼저 도착한 모든 학생들은 공을 튀기는 소리를 멀리서부터 뽐내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공소리만 들어도 학생들의 힘이 얼마나 강한지 뼈저리게 느낄 수 있었어요. 게다가 한눈에도 예쁘고 키까지 큰 고등학생들을 보면서 감히 저희가 어떻게 대적해야 할지 참으로 골치가 아팠습니다. 그 순간 갑작스럽게 저는 농구공을 머리에 맞았는데요. 엎어져야 했답니다. 저는 누운 상태로 주변에서 들려오는 한국인들의 깔깔거리는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저희들이 가난한 외국인이기 때문에 못살게 굴기 위해 농구공으로 맞추고 비웃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저는 가난한 것도 억울한데 이런 취급까지 당하고 있으니 괜히 한국에 왔다는 생각을 가졌는데요. 그렇게 터벅터벅 동료들의 부축을 받고 일어났을 때 저희들을 보고 놀라워하는 한국인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갑자기 한국인 고등학생들은 저희에게 정말로 미안하다고 사과했고 사실 옆에 있는 민지 씨를 맞추려고 했는데 뒷모습이 비슷해서 헷갈렸던 것 같다고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런 거였냐며 멋쩍게 괜찮다고 말했고 한국인 고등학생들은 사과할 겸 근처에 있는 맛있는 간식을 사주겠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마음이 영 석연찮아서 무슨 음식이든 간에 마음이 풀리지 않을 게 분명했지만 곧이어 한국인 학생들이 사주는 떡볶이라는 음식의 모든 불안과 갈등이 해소되는 것을 느꼈답니다. 어떻게 이렇게 맛있는 촉감과 소스가 한데 어우러질 수 있는 것일까요? 저는 떡볶이를 집어먹으며 정말 맛있다는 생각을 하염없이 했고 어째서 프랑스에는 이런 음식이 없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답니다. 그렇게 저희는 국제대회에 참가했지만 저는 10분도 안 되어 교체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떡볶이를 배 터지게 먹은 나머지 몸이 무거워진 것이었죠. 그런데 제가 교체를 당한 게 오히려 안심이 되는 광경이 눈앞에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벌써 점수차가 30점 차로 벌어지면서 한국인들에게 참교육을 당하는 장면이 눈앞에 있었던 것이었죠.
그렇게 저희는 대회에서 탈락했고 한국인 고등학생들은 그들만의 경쟁을 하다가 1위부터 3위를 전부 차지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저희는 허심탄회한 표정과 함께 서로를 바라보면서 진정 이곳이 한국이라는 나라라는 느낌을 공유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인들은 기술력도 최강인데 신체적인 부분까지 매우 특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저희들은 휙휙 돌아다니는 한국인들의 기다란 다리를 보면서 왜 프랑스인들은 저렇게 건강하지 못한 것인지 생각하며 한숨을 쉬었고 한국으로부터 농구를 어떻게 배울 수 있는지 고민하게 되었답니다. 저희들은 도대체 농구의 비결이 무엇인지 경기가 끝나고 나서 물었고 한국인들은 잘 모르겠다며 우리 고등학교에는 김치가 많이 나오기 때문이 아닐까 하는 말을 해주어 저희는 모두 아리송한 표정을 보여야 했습니다. 동료 중 한 명은 말도 안 되는 한국 음식 때문에 경기에서 패배했다는 사실을 도무지 믿을 수 없어 머리를 감싸 안으며 두통을 호소했습니다. 그러자 민지 씨가 저희에게 경기장 옆에 보건소가 있다고 말해주어 저희는 경악을 금치 못해야 했는데요. 알고 보니 경기장 옆에는 편의점까지 있었기에 모든 요소가 집약되어 있는 최강의 인프라를 알게 모르게 한국은 자랑하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도대체 한국에는 부족한 게 무엇일까요? 그러다가 한국인 민지 씨는 자신의 가방 안에서 두통약을 동료에게 쥐어주었습니다. 그리고 편의점에서 기본적인 상비약을 항시 팔고 있기 때문에 사실 언제 어디서든 두통약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얘기해 주어 저희는 충격을 먹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희는 머리를 북북 긁으며 한국의 놀라운 문물을 더욱더 감상하기 위해 목표의식을 다질 수 있었습니다. 얼마 안 가 저희는 한국을 돌아다니겠다는 결심을 뒤로하고 잠시 동안 쉬기 위해 호텔을 예약해야 했는데요. 왜냐하면 한국의 놀라운 면모에 정신을 못 차리다 보니 휴식이 너무나 급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호텔에 들어갔을 때 방의 상태를 보고 충격을 받았는데요. 호텔이 진짜 맞는 것인지 침대가 전혀 안 보였습니다. 히터도 전혀 없었기에 저희는 너무나 실망스러웠습니다. 저희는 다른 숙소를 예약하기 위해 방을 나오려는데 한국인 동료가 왜 그러냐고 얘기하며 충격적인 말을 해주었습니다. 그녀는 한국에서는 독자적인 난방 방식을 채택하고 있어 신발을 벗고 들어가야 한다고 얘기해 주었고 침대가 있으면 온도의 증가를 제대로 못 느끼기 때문에 이곳의 한옥 호텔은 침대가 없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실제로 신발을 벗고 바닥에 누우니 너무나도 따뜻하여 심장이 행복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답니다. 한국의 호텔 화장실 내에는 반신욕을 즐길 수 있는 대나무 욕조까지 있었기에 저희는 입을 다물 수 없었습니다. 저희는 잠시만 누우려고 했던 온돌 바닥에 껌딱지처럼 붙어버려 더 이상 일어날 수 없어 깊은 잠에 빠져버렸는데 다음 날이 되어서야 저희는 어제까지만 해도 두통약을 먹으며 골골대던 동료가 더 이상 아픈 데 없이 활발해진 모습을 마주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들은 한국에 또다시 감탄할 수밖에 없었고 골골대던 동료는 조식으로 나온 한국의 비빔밥을 순식간에 처리하면서 고지어 저희를 기다려주지도 않고 호텔 방으로 들어가 대나무 욕조의 반신욕을 즐기기 시작하더군요. 그녀는 점심에도 호텔에서 나오는 한식을 허겁지겁 먹어 대며 놀라운 식욕을 저희에게 자랑해 주었습니다. 저희는 그녀가 남겨놓은 떡갈비와 불고기를 먹으면서 한국의 진가를 체감하게 되었답니다. 대단히 환상적인 경험을 통해 저희 프랑스의 난방 방식은 어째서 온돌이 아닌지 이해할 수 없었고 이런 식으로 훌륭한 인프라가 제공되고 있으니 한국의 고등학생들이 그렇게 농구를 잘하는 게 분명해 보입니다. 프랑스에는 언제쯤이 되어서야 이 정도의 인프라가 구축될 수 있는지 저희는 정말로 실망스러웠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응원과 격려의 한마디씩을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사연자분들에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실제 사연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채택되신 분께는 작은 선물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의 사연이 여러분의 하루에 작은 힘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동적인 사연을 주변 분들과 이야기 나눠보세요. 더욱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